비트코인을 투자의 대상으로 많이 삼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투기라고 말하는 사람 특징, 그저 비트코인 1억 간다는 소리만 듣고 큰 돈 넣고 이제 가자 하는 거죠. 이러면 당연히 돈도 못 벌어요. 안녕하세요, 하우투트레이드 BK입니다. 저는 2017년에 비트코인을 처음 알게 된 후 지금까지 약 6년 동안 이 비트코인 트레이딩으로 밥 벌어먹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이 뭔지 그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비트코인은 최초의 암호화폐예요. 실물이 없는 전자 데이터죠. 그런데 그 데이터는 조작이 불가능해요.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부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현금을 사용하는 시대는 거의 지났죠. 누구나 신용카드를 쓰고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애플페이를 쓰고 계좌 거래를 하고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지 현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거래를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고 은행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이 거래 기록을 보증해줄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돈을 썼는데 상대방이 아니라고 우길 때 그것을 증명해줄 누군가, 그 누군가가 바로 은행이거든요. 그런데 이 데이터 쪼가리는 말 그대로 데이터죠. 우리가 코인을 전송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 기록이 컴퓨터에 그대로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만의 거래를 하더라도 그 기록은 어떤 사람들도 다 볼 수 있어요. 즉 증명해줄 누군가가 필요가 없어지겠죠. 가끔 뉴스에서 어디 은행이 해킹당해서 개인정보가 모두 털렸다 이런 뉴스 볼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암호화폐는 데이터 기록을 은행에 보관할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은행이 필요가 없으니까. 해킹의 걱정도 없고 중앙 집권화된 은행도 필요 없는 말 그대로 암호화폐,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여러분,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국가가 돈을 찍어내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돈을 찍어내면 시장에 유통되는 돈이 많아지겠죠. 예를 들어 5만원권이 100개밖에 없었는데 5만원권이 갑자기 200개가 되면 어떻게 되죠? 5만원권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 사람들이 다 5만원짜리 신발을 사려고 하면 신발 파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5만원짜리 신발을 6만원, 7만원, 8만원으로 가격을 올리게 돼요. 왜?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국가가 없던 돈을 계속 찍어내서 시중에 돈을 풀기 때문에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500원이면 살 수 있었던 핫도그를 요즘에는 1,500원을 주고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는 왜 자꾸 돈을 찍어낼까요? 2008년 경제위기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찍어내기도 하지만 도로도 포장해야 되고 다리도 건설해야 되고 복지 예산도 늘려야 되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화폐를 찍어내는 일도 비일비재해요.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국가는 계속 돈을 찍어내요. 그래서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임의로 찍어내지 못하는 화폐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이 사람들이 아무도 함부로 찍어내지 못하게 절대적인 양이 정해진 인터넷 화폐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사실 비트코인 이전에 이런 비슷한 개념의 화폐 시스템들이 존재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만든 사람들이 대부분 죽거나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은 비트코인을 만들자마자 바로 철저히 자신을 익명 속에 숨겨요. 그래서 나카모토 사토시는 아직까지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탄생한 비트코인은 현재 금융 시스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모순이 계속 커질수록 비트코인의 가치도 계속 커질 거예요. 반대로 현재 화폐가 가진 문제, 그러니까 화폐 가치 하락이나 인플레이션 같은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비트코인은 그냥 필요가 없겠죠. 그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금으로 대체하면 되지 않냐. 여러분, 금 들고 다닐 수 있으세요? 금이 생각보다 엄청 무겁거든요. 실용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휴대폰 하나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금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는 힘들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비트코인을 투기라고 말하는 사람 특징, 이 짤처럼 하면 당연히 투기가 맞아요. 일단 비트코인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대로 된 투자 방법도 잘 몰라요. 거기다가 돈은 크게 한 방 벌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비트코인 시장에 뛰어들어서 한탕 크게 벌어보려다가 비트코인은 그냥 투기다, 도박이다 이러고 나가리 떨어지죠. 물론 비트코인 가격은 불안정해요. 화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 가격의 불안정성 때문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린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가격의 변동성이 크다는 말은 저 같은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는 그 변동성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투자의 가장 기본이 뭐죠?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런 가격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을 투자의 대상으로 많이 삼고 있어요. 물론 저 포함해서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투자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도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저 비트코인 1억 간다는 소리만 듣고 큰 돈 넣고 이제 가자 하는 거죠. 나아가서 트레이딩은 많은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해요. 큰 돈을 넣고 수익이 날 때까지 그 험난한 시간을 견딜 멘탈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우리 아이폰 하나 살 때 어떻게 하죠? 뽐뿌 들어가서 할인 정보 찾아보고 어디 휴대폰 성지에서 몇만 원 더 싸게 해준다 이런 정보 찾아가지고 1시간씩 걸려서 휴대폰 성지 가서 줄 서서 그렇게 사죠. 고작 100만원, 200만원짜리 아이폰 하나 살 때도 검색이란 걸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전략을 짜고 사는데 왜 코인은 이게 무슨 코인인지, 누가 어떻게 발행한 코인인지, 현재 코인의 차트는 어떤지, 현재 시세는 어떤지 이런 거 체크 왜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살까요? 이러면 당연히 투기가 될 수밖에 없을 뿐더러 돈도 못 벌어요. 여러분, 사시미 칼은 스시 장인이 사용하면 훌륭한 요리 도구가 되지만 강도 손에, 아니 어린아이 손에만 쥐어져도 그저 난폭한 흉기가 될 뿐이에요. 비트코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투기판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유가 증권에도 세력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되는 곳에는 호구가 몰리기 마련이고요. 그 호구들의 돈을 빼먹기 위한 세력들도 설치기 마련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이 되는 곳에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시장은 아직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물고기가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다니려면 상어 같은 맹수들은 피할 줄 알아야 돼요. 피할 줄 아는 능력만 기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은 최초의 암호화폐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암호화폐 종류는 너무나도 많이 생겨났어요. 뭐 우리가 잘 아는 이더리움, 뭐 리플, 뭐 솔라나, 기타 등등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다른 코인들을 통틀어서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거는 비트코인은 이제 코인이라는 하나의 종목이라기보다는 지수에 가까워요. 우리 주식할 때 코스피, 코스닥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주식하시는 사람들은 코스피가 어떻고 코스닥이 어떻고 이래서 장이 어떻다 이런 걸 판단한 후에 개별 종목들을 거래를 하거든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코인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코스피를 보듯이 비트코인 시세를 먼저 보고 현재 비트코인이 괜찮은 상황인지 아니면은 하락장인지 횡보장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하는 척도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이런 개별 종목들 매매하는 것처럼 개별 종목들인 알트코인은 공략을 해보는 거예요. 코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바로 업비트 설치예요. 그런데 코인 시장에서 입문해서 조금 알다 보면은 선물 거래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국내 거래소 그러니까 뭐 업비트, 빗썸, 뭐 코인원 이런 데서는 선물 거래를 지원하지 않아요. 국내법상 선물 거래를 지원하는 건 불법이에요. 하지만 이걸 이용하는 투자자들한테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물 거래를 제공하는 게 지금 불법인 거고 선물 거래를 이용하는 것까지는 아직 법이 없어요. 무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외국 거래소에 계정을 가입을 하죠. 물론 저도 선물 거래를 주로 하는 사람이긴 해요. 그런데 이 선물 거래는 정말 극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전적으로 제 뇌피셜이고 절대 이렇게 될 거라는 장담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적어도 비트코인이 지금보다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려면 트레이딩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해요.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요. 일봉상인데 이때의 상황이랑 이때의 상황이 거의 비슷하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여기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올라갈 때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 좀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비트코인이 현재 이 가격보다 더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제 뇌피셜인 거고요. 적어도 뭐 지금까지 차트적인 관점이나 대외적인 상황을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막 더 하락할 만한 근거를 아직까지는 저는 찾지를 못한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떡상해서 막 1억 간다 뭐 이런 말은 절대 아니고 당연히 며칠 안에 무슨 큰 상승이 있다 이런 예측도 아니에요. 이 관점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 투자를 할 때 다른 사람들 말만 듣고 하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어요. 절대로 제 얘기만 듣고 거래를 하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본인만의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는 주식을 할 때 삼성전자만 사서 수익을 내고 누구는 소위 말하는 계잡주를 사서 수익을 볼 수도 있어요. 부동산도 똑같아요. 누군가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만으로 거래를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는 지방의 빌라 부동산 투자로도 돈을 벌기도 하는 것처럼요. 비트코인이 확실히 비전이 있고 기술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현재 가격이 기술 가치가 정비례하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에요. 소신 없는 투자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남들이 무슨 비트코인 도박이다 투기다 그래도 저는 꾸준히 지금 이 시장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든 수익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당연히 제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 기준을 확립하려면 사실 먼저 많이 알아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지 그 지식을 활용해서 내 기준을 만들던가 하죠. 그렇다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엄청나게 방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변호사를 되든 의사를 되든 이런 것처럼 엄청나게 뭐 10년씩 공부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지식은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수준이고 기준은 누구나 정립할 수 있을 정도니까요. 이 시장에서 매달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수익 내는 사람들 중에 애 딸린 40대 아저씨도 있고요. 고졸 백수 20대도 있어요. 물론 쉽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하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마음 단단히 먹고 정신 바짝 차리고 먼저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한번 투자 공부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소신 있는 투자 공부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하우투트레이드 BK였습니다.